저 아이가 선생님이라고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가 5해 전 처음 보았던 그 아이, 맨발로 쓰레기산을 뒤지던 티모시 음악가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한자 마을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실 벽은 여전히 거칠었고 책상은 나무 조각을 조립한 수준이었지만 교실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티모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호프 이즈 더 뉴 파운데이션. 희망은 새로운 시작이다. 칠판에 적힌 문장을 읽으며 저는 오히려 제가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티모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두 손을 마주쳐 울리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고 티모는 환히 웃으며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5해 전 저는 이 마을에 단지 학교 하나를 세운다는 임무로 왔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업무였고 감정은 개입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준, 괜찮아요?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린 사람은 존 음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의 부교장이자 저희 NGO의 지역 대표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무 괜찮아서 말이 안 나올 뿐이야.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도 쉽게 판단했던 과거의 저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티모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쓰레기산 위에 섰어요. 내일도 똑같겠지 하며 포기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물었어요. 학교에 가고 싶니?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미래를 묻는다는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저 무심히 물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다가갔던 그 대화 하나가 어떤 아이에게는 인생의 첫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티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도 선생님이 되고 싶니? 라고요. 교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파랗게 열려 있었습니다. 5해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숨막히도록 뿌연 연기와 악취가 저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맑은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르치러 왔지만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건 그 아이였다. 이제 제가 5해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킬리만자로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피곤했습니다.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맡은 해외 프로젝트였는데 주변에서는 아프리카 가서 뭐하냐, 헛짓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도 걱정하셨고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진 건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서 셔츠가 금세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냄새.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죠?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존 음킥이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는데 웃는 얼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서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자, 차로 갑시다. 무안자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려요. 차 안에서 존은 제게 탄자니아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루샤주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구는 약 2,000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하루 $2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구나 싶었습니다. 대학원 때 개발학을 전공하면서 워낙 많은 사례를 접했거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마을에 특별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특별한 아이요? 네, 티모시 음악가라는 아이인데요. 11살인데 벌써 영어를 곧잘 해요. 그것도 혼자 배웠다고 해요. 혼자 배웠다고요? 네, 쓰레기산에서 버려진 책들을 주워다가 혼자 공부했대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장된 얘기겠지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에서 흔히 나오는 천재소년 스토리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진부하다고 생각했어요. 차가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포장도로는 사라지고 흙길이 시작됐어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왔고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좀 힘들죠? 처음엔 다 그래요. 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진짜 오지구나 싶었고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존이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쉬어가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무한자 마을이에요. 차에서 내려 바라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지붕이 함석으로 덮인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는 정말 거대한 쓰레기산이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아, 저기요? 저게 이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아루샤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 버리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쓸만한 걸 찾아서 팔아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쓰레기 마을이 눈앞에 펼쳐진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쓰레기산 위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티모시일 거예요. 매일 저기서 쓸만한 걸 찾아요. 플라스틱 병이나 캔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쌍안경을 빌려 자세히 봤습니다. 맨발에 너덜너덜한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키가 작아서 11살 맞나 싶을 정도였고 얼굴은 먼지로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영어를 할 수 있다고요? 네,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과장된 얘기구나. 저 아이가 영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쓰레기산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아이가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 이제 마을로 들어가 볼까요? 차가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저희를 구경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외국인이 오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다들 신기해요. 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열악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제대로 된 길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마을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크고 눈빛이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가 티모시예요. 존이 가리킨 아이를 보니 아까 쓰레기산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팔다리에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티모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였어요. 안녕. 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영어를 하네요? 하지만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아마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한국에서 온 김민준이야. 한국이 어디예요?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한국은 정말 먼 나라구나. 어쩌면 이 아이는 이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먼 나라야.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가야 해. 와, 정말 먼 곳에서 왔네요. 왜 여기 왔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했어요. 회사에서 시킨 일이었고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학교를 짓기 위해서야. 학교요? 티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말이야. 정말요? 정말 학교를 지어주실 거예요? 그 순간 티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환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응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하나 짓는다고 저렇게 좋아할까? 응,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얼마나 걸려요? 글쎄, 1년 정도. 1년. 티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왜? 너무 길어? 아니에요. 그냥 1년 후에도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도시로 가서 일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1살 아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흔한 일이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저는 이미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존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티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마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면 먼저 마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존과 함께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마마 음푸야라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대략 15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명 중에 한 명도 학교에 안 다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 있나요? 아루샤 시내에 있어요. 여기서 차로 3시간 걸리죠. 매일 그렇게 다닐 수는 없겠네요. 그럼요. 게다가 차비도 없고요. 하루 번 돈으로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학비를 내겠어요? 마마 음푸야의 말을 들으니 이 마을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보통 뭘 하나요? 10살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해요. 쓰레기산에서 재활용품을 찾거나 소나 염소를 키우거나 물을 길어오거나. 공부는 전혀 안 하나요? 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먼저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존이 먼저라는 말. 아이들에게 교육은 사치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티모시라는 아이는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아, 티모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혼자서 글을 읽는 법을 터득했어요. 어떻게요? 쓰레기산에서 책을 주워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처음엔 그림만 보다가 나중엔 글자도 읽게 됐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요즘 티모가 걱정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말라리아에 걸렸거든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티모가 아루샤로 가서 일하겠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을 조사를 계속하면서 저는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없어서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멈춘다는 것, 깨끗한 물을 구하려면 왕복 4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살도 안 된다는 것. 오후에는 직접 쓰레기산에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니 냄새가 정말 심했어요. 썩은 음식물과 화학물질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나는 곳에서 아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티모도 거기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플라스틱 병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옷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티모. 제가 부르자 티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긴 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뭐 하고 있었어? 병을 모으고 있어요. 10개 모으면 200실링 받을 수 있어요. 200실링은 한국 돈으로 약 100원 정도였습니다. 10개 병을 모으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으니 하루 종일 일해서 100원을 버는 셈이었어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티모의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체념이었어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준 씨, 정말 학교를 지어주실 거예요? 응,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저도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티모가 1년 후에도 이 마을에 있을 확률은 낮았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도시로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글쎄, 해보자. 네, 꼭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티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까? 그날 저녁 티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움막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진흙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었고요. 티모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조셉 우만가였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열이 나는지 계속 떨고 있었고 말소리도 약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민준 씨예요.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실 거래요. 아, 안녕하세요. 조셉이 힘겹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편히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티모가 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지어주실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티모가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 항상 미안했어요. 학교에 보내주지 못해서. 그 말을 하며 조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런데 티모가 도시로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던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얼마나 드는데요? 50만 실링 정도요. 50만 실링은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이 마을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NGO에서는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걸 권하지 않았어요. 선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학교를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부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조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도시에 가서 일하면 돼요. 티모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11살 아이가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학교 하나 짓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티모 같은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가난은 너무 구조적이고 복잡한 문제라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후 저는 티모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티모의 집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깜깜했는데 티모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네, 일찍 일어나야 좋은 걸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티모가 작은 자루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는데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쓰레기 냄새도 났습니다. 쓰레기산까지 가는 길에 티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별 좀 보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별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구나. 네, 저는 매일 이 별들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저 별들 중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하고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철학적이면서도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특별하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요. 평범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티모에게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생각까지 가난한 건 아니었던 거죠. 쓰레기산에 도착하자 티모는 능숙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쓸만한 걸 골라내는 모습이 완전히 프로였어요. 어떤 걸 찾는 거야?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구리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가끔 책도 나와요. 책도? 네, 사람들이 책도 버리거든요. 저는 그걸 모아둬요. 티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들로 공부하는 거야? 네, 처음엔 그림만 봤는데 나중엔 글자도 읽게 됐어요. 저는 그 책들을 들춰봤습니다. 영어 교과서, 수학 문제집, 소설책.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었어요. 이걸로 혼자 공부했다고? 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생각해봐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뜻을 추측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티모의 실력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티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어 문장을 술술 읽어내려가는 거였어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해석해볼래?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완벽하네. 이 정도는 쉬워요. 더 어려운 것도 읽을 수 있어요. 티모가 다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이건 뭔 뜻이야?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혼자서 이 정도까지 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티모, 너는 정말 천재구나. 천재요?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많아요. 뭐가 궁금해? 모든 게 궁금해요.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은 어떤지,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지. 정말 모든 게 궁금해요. 티모의 눈에서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요. 오전 일을 마치고 티모와 함께 물을 길러 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우물까지 걸어서 2시간이 걸렸어요. 20리터 물통을 머리에 이고 다시 2시간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물을 길러 가는 거야? 네, 하루 걸러 한 번씩은 가야 해요.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티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오후에는 티모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바라카 음안가라는 70대 노인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바라카 할아버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루샤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티모가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3살 때부터 글자에 관심을 보이더니 5살에는 스와힐리어를 완전히 터득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이 쓰레기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지어도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언제 결정되나요? 아마 내년쯤에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을까? 1년 후에 없어질지도 모르는 마을에 학교를 짓는 게 맞을까? 저녁 시간 티모와 함께 쓰레기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해질 무렵이라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저는 매일 여기서 노을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저도 저 멀리 갈 수 있을까 하고요. 학교가 있는 곳이요. 도서관이 있는 곳이요.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요. 티모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티모를 만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든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 과연 내가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헛된 희망만 주는 건 아닐까? 프로젝트 시작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건설 현장을 점검하러 갔는데 티모가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현장 주변에서 맴돌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티모 어디 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티모의 집으로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존에게 물어보니 티모 가족이 3일 전에 아루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졌대요.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허탈했습니다. 티모가 없는 무환자 마을은 왠지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티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티모가 학교를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후 저는 존과 함께 아루샤로 향했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아루샤는 무환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빌딩이 있고 포장도로가 있고 전기도 있었습니다.
티모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키보메거 지역에 있을 거예요. 거기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거든요. 키보메거는 아루샤의 빈민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에 판잣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무환자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전기는 있었거든요.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티모를 찾았습니다. 작은 가판대에서 물을 팔고 있었어요. 티모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옷도 더 남루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티모가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아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착착 진행되고 있어. 2달 후면 완공될 예정이야. 저는 아버지가 나으면 바로 돌아갈 거예요. 언제쯤 될 것 같아? 의사가 1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학교 완공 전에는 못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티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 네, 마을 아이들에게 쓴 편지예요. 읽어주시겠어요? 티모가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친애하는 무환자 마을의 친구들에게. 나는 지금 아루샤에 있어. 아버지가 아프셔서 왔는데 여기는 우리 마을과 많이 달라. 전기도 있고 깨끗한 물도 나와. 그런데 나는 우리 마을이 그리워. 특히 너희들이 그리워. 편지를 읽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교 얘기야. 민준 씨가 정말 멋진 학교를 짓고 계셔. 내가 돌아가면 우리 모두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줘.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어. 교육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야. 민준 씨,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학교가 지어지는 걸 못 봐도 그 학교가 우리 마을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아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살 아이가 쓴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 이 아이를 그냥 여기 버려둘 수는 없다고. 티모,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더 필요해? 아직 30만 실링 정도 더 필요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학교 개교식에 꼭 와야 해.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응, 그런데 나중에 꼭 갚아야 해. 어떻게 갚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는 거고. 네, 꼭 그럴게요. 그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티모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요. 학교가 우리 마을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 저는 학교를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티모에게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던 거죠. 일주일 후 티모와 조셉이 무환자로 돌아왔습니다. 조셉은 완전히 회복됐고 티모는 더욱 밝아져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 학교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도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티모와 마을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소중한 일이 되어 있었던 거죠. 드디어 학교 완공일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무환자 초등학교 개교식 날이었어요. 개교식 일주일 전부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른들은 학교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고 아이들은 개교식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했어요. 오전 9시 개교식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왔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교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환자 마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은 존이 해주었어요. 이 학교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특히 한 명의 특별한 아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티모시 음악가. 티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넘긴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티모, 너의 꿈이 뭐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티모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울린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리본 커팅을 하겠습니다. 티모와 제가 함께 가위를 잡고 리본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풍선들이 날아올랐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HAKUNAMATATA, HAKUNAMATATA. 스와힐리어로 걱정 없어라는 뜻의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자,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임시 선생님으로 온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A, B, C. 아이들이 따라서 읽었습니다. A, B, C. 그런데 그 중에서 티모의 목소리가 가장 또렷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티모와 둘이서 얘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티모, 기분이 어때? 정말 꿈 같아요. 이게 진짜 제 교실인가요? 그럼 이제 너의 교실이야.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그 순간 티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티모가 나를 바꾼 거야. 저요? 응, 너를 보면서 진정한 교육이 뭔지 알게 됐어. 진정한 교육이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꿈을 키워주는 거고.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통 음식도 나누어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런데 축제 중간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씩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마마 음푸야였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손자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은 조셉, 티모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민준 씨가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이 학교입니다. 제 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세 번째로 바라카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에 학교가 생기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모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약속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티모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 학교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겠어요. 민준 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눈물을 참았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혼자 쓰레기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티모와 함께 노을을 보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쓰레기산 너머로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석양에 물든 학교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티모가 불렀습니다. 달려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혼자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서. 그런 생각. 어떻게 다른데요? 처음엔 그냥 학교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알겠어. 민준 씨도 많이 바뀌셨어요. 나도? 네, 처음에는 좀 차가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어요. 티모, 나중에 정말 선생님이 될 거야? 네, 꼭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때 다시 와야겠네.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일은 잘 되고 있고? 네,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무한자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날이었고,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무한자 마을이 있었어요. 특히 티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끔 존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티모가 무한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루샤의 중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소식,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 그런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기도 했거든요. 2024년 3월 회사에서 갑자기 탄자니아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킬리만자로 근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번 기회에 무한자 마을도 들러봐야겠다. 저는 설렜습니다. 5년 만에 티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존에게 연락했습니다. 존, 나왔어. 무한자에 갈 수 있을까? 민준. 반가워. 물론이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뭔데? 직접 와서 확인해봐. 존의 목소리에 신비로운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무한자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묘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런데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길이 더 좋아져 있었고 집들도 더 깨끗해 보였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 주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운동장도 생겼고 도서관도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변했네. 그렇지? 그런데 더 놀랄 게 있어. 존이 학교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프 이즈 더 뉴 파운데이션.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티모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누군가가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것이라는 걸요. 5년 전 저는 쓰레기산의 맨발 소년에게서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년은 다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희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티모 같은 아이가 있지 않나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간절한 꿈을 가진 아이가.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티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교육이 바꾸는 건 개인의 삶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변합니다. 무한자 마을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는 아이를 가르치러 갔지만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건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티모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씨앗이 되어주세요. 희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한 청년 티모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동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